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24번의 제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 전체가 다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또 우리 문장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whales. 소재로 이제 고래가 등장을 하네요. 고래들은 highly라고 쓰면 이제 부사로 매우란 뜻이죠. 매우 efficient, 효율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고래들은 이다, 매우 효율적이다. 근데 뭐에서 효율적이냐면 카본은 탄소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라고 하는 건 저장이죠. 그러면 고래가 탄소 저장에 매우 효율적이야 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고래가 탄소를 저장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우리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탄소를 저장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니까 고래가 우리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고래들이 죽을 때, 그때 그 각각의 고래는 하면서 우리 each 다음에는 뒤에 단수명사 나오죠? 각각의 고래는 sequesters, 이제 격리하다라는 동사니까 각각의 고래가 단수 주어로 나왔으니까 동사 s 붙여야 되겠죠? 그럼 격리를 하는데 평균적인 30톤의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이 격리시키다란 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격리한다? 그러면 약간 죽을 때 30톤이나 되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 고래가 따로 뭐 한다고요? 고래, 네. 고래 이렇게 그리나? 네, 하여튼 고래가 30톤에 대한 그 탄소를 갖다가 따로 격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고래가 이렇게 30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콤마 찍고 ing로 taking, 취하면서 그 탄소를 out of, 뭐뭐 밖으로, 대기 밖으로, for centuries니까 수세기 동안.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고래들이 죽을 때 평균 한 30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를 하고 수세기 동안 대기로부터 밖으로 그 탄소를 갖다가 taking, 취한다 라고 했으니까 탄소를 빼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기 중에 30톤의 탄소가 나오지 않게 막아준다라는 거죠. 됐죠?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for centuries니까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탄소를 저장해놓는데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이 탄소를 얘가 격리시켜주니까 굉장히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for comparison, 이게 이제 비교인데, 그러면 비교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뭐 비교해보자면 정도 되겠죠. 비교해보자면 그 평균 나무가 우리 absorb라고 한 단어가 이제 흡수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뭐를 흡수하냐면 단지 48파운드의 CO2를 이어니까 1년마다, 어는 1년마다 1년당, 그래서 어를 우리 퍼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죠. 1년당 연간 한 48파운드 정도의 이산화탄소만 흡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되는데 30톤이면 엄청 많은 거겠죠, 하여튼. 자, 그 다음 from a climate perspective. climate는 기후고 perspective는 이제 관점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기후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면 각각의 고래는요, 또 단수 취급입니다. 해양에 equivalent라고 하는 게 동등한 것 또는 뭐 상응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명사도 되고요. 그리고 또 equivalent가 이제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해석은 해양에 동등한 것입니다. 뭐에? thousands of trees니까 이제 수천 그루의 나무에 그런 동등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고래는 입니다. the marine, 해양 생명입니다. 해양 생명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equivalent가 또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equivalent가 앞에 있는 머리를 꾸며준 형태로도 봐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수천 그루에 상응하는 그런 해양 생명체이다. 됐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머린이라는 단어를 equivalent가 형용사로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 머린이 해양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으니까 equivalent가 명사로 사용되면서 해양에 동등한 것이다. 수천 그루에 대한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일단 이해는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equivalent가 이제 형용사로 꾸미는 구조로 본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which is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용상 각각의 고래는 해양에 동등한 것이다. 뭐에? 수천 그루의 나무들에. 자, 그래서 이제 수천 그루의 나무가 탄소를 보관할 수 있는 것만큼 한 마리의 고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고요. 고래들은 또한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equester가 이제 격리하다라는 건데, 우리 help라는 동사 다음에 바로 뒤에 목적으로 동사형도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격리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카본, 탄소를 격리시키는 것을 또한 도와줍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냐면 by ing 뭐 함으로써 그 해양 바다를 갖다가 이 fertilize라는 단어가 이제 Z2로 끝나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비옥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옥하게 하다. 기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좀 영양가가 풍부하게 비옥하게 함으로써 탄소를 격리하는 걸 도와줍니다. 자, 뭐 하면서냐? 그들이 release 그랬는데 release는 이제 방출하는 거죠. 근데 뭐를 방출하냐면 영양가가 nutrient, 영양가, 그 다음에 rich는 풍부한, 그래서 nutrient rich라고 하는 건 영양가가 풍부한 waste, 배설물을 방출을 하면서 바다를 fertilizing, 비옥하게 함으로써 탄소를 격리하는 걸 또한 도와줍니다. 그리고 콤마 찍은 다음에 뒤쪽에 ing로 분사구문 일단 정리해 두시면 그 앞쪽에 in turn이라고 쓰면서 결국 됐죠? 결과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뭐를 증가시켜주냐면 파이토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이거에 대한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건 개체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 수를 증가시켜주면서 자, 그런 다음에 또 콤마를 찌고 위치를 썼는데 이때는 요 위치가 and 다음에 day로 받으면 되겠죠. 왜냐면 앞쪽에는 populations가 복수였기 때문에 day로 받으면 뒤에 동사를 보니까 sequester라는 동사에다가 s를 안 붙여놨구나.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이렇게 또 수일치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또한 sequester carbon, 그래서 탄소를 또한 뭐 한다고요? 격리를 시킵니다. 자, 잠깐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고래가 영양이 풍부한 뭐를 배설물을 갖다가 내보내면서 바다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탄소를 갖다가 또 격리하는 데 도움도 줘요.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한 개체 수를 막 증가시키는데 이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그 개체 수들은 또한 탄소를 격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lead, 우리 lead라는 동사가 이제 이끌다라고 하는 건데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써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이끌면서 라는 또 분사구문이 되겠죠, 이것도. 자, 다시 한번 몇몇 과학자들이 to call them, 그것들을 부르도록 이끌면서. 괜찮죠? 몇몇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Engineers of Marine Ecosystems. 그래서 바다의 해양의 에코시스템은 생태계, 그러면 그 생태계들의 그 다음에 엔지니어니까 이거는 공학자 또는 뭐 기술자 이런 말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해양 생태계 기술자로 그것들을 부르도록 그렇게 이끌면서.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래들은 또한 도와주는데 격리하는 걸, 탄소를 격리하는 걸 도와줍니다. 바다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자, 뭐 하면서냐? 그들이 방출해 놓고 풀어놔요. 영양가가 풍부한 배설물을 풀어놓으면서. 자, 인턴 결국은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한 개체 수를 증가시키면서, 그리고 그것들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 수들은 또한 탄소를 격리시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몇몇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해양 생태계의 기술자라고 부르도록 이끌면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고래가 영양이 풍부한 배설물, 똥을 싸요. 그러면 자, 이제 바다를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탄소를 격리하는 데 도움도 주는데 이렇다 보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한 개체도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또 이것도 또 그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또 탄소에 대한 것들을 또 격리시키는 또 역할을 하고, 자, 이렇다 보니 몇몇 과학자들이 그 고래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양 생태계의 기술자라고 부르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왔으면 잠깐 멈춰놓고 위에서부터 복습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지금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라고 하는 건 약간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을 자꾸 보다 보면 뭔가 본인도 모르게 약간 좀 익숙함이 드는데, 그 익숙함 때문에 사실은 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익숙함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본인 것으로 만드는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019년도에 이코노미스트, 그랬더니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어디로부터의 경제학자냐면 IMF, 우리 많이 들어봤죠. IMF 우리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터내셔널은 국제, 그 다음에 머니터리는 돈에 관련된 건데 이 돈에 관련된 걸 통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펀드라고 하는 건 자금, 기금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인 IMF로부터의 경제학자들이 estimated, 평가를 했습니다.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추정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를 추정했냐? 그 가치를요. 뭐의 가치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 그 다음 provided라는 PP 형태로 뒤에서 꾸며주면서 제공되어지는 뭐에 의해서? 각각의 고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이치담의 단수명사. 지금 이 지문에서 이치담의 단수명사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고래에 의해 가지고 제공되어지는 생태계 서비스의 그 가치를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로 추정을 했냐? 200만 USD니까 200만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 2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그 가치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고래가. 각 고래 한 마리당 미와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요, call for, 여기 call for는 이제 요구하다라는 표현인데 새로운 글로벌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를 합니다. 자, 뭐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우리 이제 쓰기도 하고요. 인센티브는 동기부여책 정도 되기도 해요. 우리말로 돌리자면. 자, 그래서 경제적인 동기부여책, 그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한 거냐? To return, 돌리기 위한. 근데 고래의 populations, 개체수를. 야, 고래의 개체수가 이제 너무 줄었어. 이제 그 고래의 개체수를 좀 return, 돌려놓기 위한. 근데 어디로 돌려놓냐? 이 industrial이라고 하는 게 산업의라는 표현인데 여기 앞쪽에 이제 pre를 붙이면 산업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산업화 이전에 이 whaling이라고 하는 게 고래잡이고요. 예전에는 막 고래잡이를 바다로 나가서 막 했단 말이죠. 무지막지하게. 그러면 산업화 이전에 고래잡이 수준, 그때는 왜 고래잡이를 했을까? 고래가 엄청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산업화 이전에 고래잡이 수준으로 고래에 대한 개체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런 프로그램,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뭐로 써냐면 하나의 예로서. 뭐의 예냐? Nature Based Solution입니다. 자연에 기반하고 있는 해결책이죠. 자연 기반의, 그다음에 solution, 해결책에. 뭐에 대한? Climate Change,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 기반적인 해결책의 하나의 예로서 산업화 이전의 고래잡이 수준으로 고래에 대한 개체들을 되돌리고자 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 정리됐죠? 자, 그래 놓고 이 call이라고 하는 게 요구예요, 요구. 지금 그 요구들이 지금 비빙 PP 형태를 쓰면서 이제 진행형의 수동태를 쓰고 있죠. 이렇게 지금 are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동사에 대한 형태 비빙 PP, 진행형의 수동태. 다시 한번 요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를 위해서냐면 전 세계적인 고래의 restora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또는 이거는 이제 restoration의 복원. 네. 다시 전 세계 고래에 대한 복원 프로그램. 그래서 고래를 갖다가 이제 좀 복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냐라고 하면서 투부정사를 뒤쪽으로 보내놨는데 콤마를 찍고 부사적 표충의 목적이죠. slow down, 늦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뭐를 늦추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고래 한 마리가 포함할 수 있는 그 탄소 저장이 한 30톤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따로 격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이게 나무로 따지자면 수천 그루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바다에 살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 보니 또 이제 그리고 고래가 배설물을 바다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비옥하게 만들고 또 이러면서 플랑크톤도 증가하고 또 탄소를 격리시키는 해양 생태계 기술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였던 거죠. 저기까지 내용 괜찮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인 또 부분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미국 달러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다 보니 이제 밑에 쪽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 무슨 내용이죠? 고래에 대해서 자연 기반 해결책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 기반의 해결책으로 이제 고래 개체 수를 좀 돌려놓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래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으로. 자, 이제 그러면 제목을 찾아보면 saving whales, 고래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 동사로 saves, 구한다, 지구도 구하고 우리도 구한다 라는 거죠. 자, 이걸로 이제 다 밀번 체크하시면 다 포괄적인 내용이 됐고요. 나머지 2, 3, 4, 5번도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무엇이 만드는가, 고래들을, 그 다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형 나왔는데, 우리 그 다음에 extinct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면 이 고라는 단어가 뭐뭐하게 되다 또는 뭐뭐해지다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extinct는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다에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도록 만드는가. 다시 한번, 무엇이 만드는가, 고래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바다에서. 그 다음, 자, 왜 overpopulation이라고 했는데, 우리 overpopulation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좀 넘쳐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잉 인구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개체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population을. 그럼 과잉 개체수. 고래들의 왜 과잉 개체수가 dangerous, 위험한가? 좀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 black money, 약간 요거는 좀 뒷돈 같은 거죠. black money는 뒷돈 같은 거. 그래서 부당한 이득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자, lies, 거짓말이다. 뭐에 대한 거냐? 고래 산업, 고래잡이 산업에 대한 거짓말인 바로 부당이득. 이건 뭐 정말 상관없는 말이고, 그 다음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그리고 그것의 영향, 효과, 뭐에 끼치는, 고래의 habitat는 서식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고래 서식지에 끼치는 기후변화와 그것의 영향이라는 걸로 나머지 싹 걷어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고래를 구하는 것이 지구와 우리를 구한다 라는 것으로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